호돌이 썰툰. 호돌이의 사이다툰. 집에서 뒹굴뒹굴 거리고 있는데 아버지가 반상회를 같이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귀찮은데 싫다고 했죠. 내가 왜 같이 가냐고. 근데 혼자 가기 쑥스러우시다고 같이 가자고, 고기 사준다고 저를 계속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기 먹고 싶어서 같이 갔죠. 2시에 아파트 회관으로 이동했는데 입주민 대표가 나와서 이런저런 인사하고 건의사항 같은 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녀의 대표가 마지막으로 건의사항을 말하는데 갑자기 건의사항을 우리 아파트 애들이랑 옆에 아파트 애들이랑 같은 학교 다니는 게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작게 저게 뭔 개소리냐 하시는데 저도 어리둥절했죠. 아줌마 중 한 명이 같은 반도 싫다고 하면서 학교에 민원 넣자고 선동을 시작합니다. 다른 아줌마들도 맞장구 치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욱하시더니 앞으로 나가셔서 여기 전세 월세 빼고 자기 집이신 분? 이라고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또 40평 이상이신 분? 이라고 물어보니 열대분 손 드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바로 대출 10원도 없이 아파트 사신 분 손 들어보세요 라고 하니까 우리 아버지 말고 아무도 손 안 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바로 꼴랑 5억도 안 되는 거, 그 돈이 없어요? 어디 돈으로 애들 귀천을 따지세요. 이 아줌마가 야 격 떨어져서 같이 못 있겠네, 나가자 이러고 제 손 끌고 나가셨습니다. 진짜 저도 화가 났었는데 아버지 클라스에 좀 놀랐네요. 강남에만 있을 줄 알았던 일이 지방 도시에도 있다는 게 너무 놀랐습니다. 호돌이의 사이다툰. 친구 수진이랑 미주가 같은 고깃집에서 일을 하는데 좀 큰 가족 식당 체인점이라서 직원 수도 많은 식당이에요. 같이 일하는 남자한테 빠져서 2개월 동안 좋아하다가 고백을 했는데 이 남자가 수진이랑 미주가 친구인 줄 몰랐던 거예요. 참고로 수진이는 작고 귀여운 상이고 미주는 키 크고 대놓고 이쁜 상이에요. 말발도 엄청나게 세고. 수진이가 남자한테 고백을 했는데 미안한데 나는 너 정말 취향 아니고 미주 같은 여자가 좋다고, 그리고 이건 그냥 충고인데 연애하고 싶으면 살부터 빼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얘 진짜 하나도 안 뚱뚱하고 평균 정도거든요. 그래서 수진이가 너무 화나서 미주 포함 4명 만나서 얘기하면서 펑펑 울고 다들 쌍욕을 했어요. 근데 몇 주 뒤에 미주한테 이 남자가 카톡으로 연락을 해서 같이 영화를 보러 가자고 했대요. 이걸 미주가 단톡에 올리니까 애들이 공짜 영화 한 편 보고 오라면서 갔다 오라고 했어요. 근데 티켓 사려고 줄 서 있는데 남자가 자기는 통신사 할인이라서 폰으로 예매했다고, 네 것만 예매하라고 해서 혼자 티켓 뽑았다는 거예요. 미주가 영화 보고 원래 살 게 있어서 백화점에 립스틱을 사러 갔어요. 립스틱이랑 블러셔 포함 8만원 정도 썼는데 남자가 그걸 보고 미주 잘 사나 보네 하길래 아 뭐 다 알바비로 사는 거죠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거 보러 가다가 무슨 향수인데 어쨌든 그게 입점에 있어서 그걸 보러 갔는데 그 남자가 미주 돈 너무 많이 쓰는 거 아니야? 하길래 아 저 볼 게 있어서요 했더니 미주는 얼굴이 이뻐서 싼 걸 써도 이쁠 텐데 왜 어쩌고 하면서 훈계를 하길래 친구가 빡쳐서 그냥 못 들은 척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갔는데 그때까지 계속 훈계를 했다는 거예요. 사실 이 백화점이 지하철이랑 연결이 돼 있어서 글로 내려간 건데 친구가 너무 빡쳐서 이 남자한테 차 몇 층에 있어요? 물어보니까 버스 타고 왔다고 했어요. 더운데 차 타고 오지 자기 안 데려다 줄 거냐고 했더니 자기 나이가 몇인데 차가 있냐고, 요즘엔 그 나이에 차 있는 사람 없다고 막 어려서 그런지 차 한 대 유지하려면 얼마가 드는지 모르는구나 하면서 또 훈계를 했다 해요. 그래서 거기다 대고 대놓고 나이 많다고 훈계질하지 말라고 화내고 그냥 해주는 말인데 돈 없으면 연애할 생각하지 말라고 하고 왔다네요. 그리고 그 뒤로 알바 갔는데 수진이랑 미주가 웃으면서 인사하니까 대답도 안 받아주고 다 같이 밥 먹는데 자기 또래 남자애들한테 가서 저렇게 이쁜 년들 다 지 이쁜 거 알고 꼴값 떤다고 개 욕했는데 그 남자들이 제가 그렇게 얘기하던데 무슨 일 있었냐고 다 이야기해줘서 웃고 말았다고 해요. 호돌이의 사이다툰. 아침에 출근하려는데 내 차 앞에 이중주차가 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가 좀 노후한지라 주차 공간이 적어 일상이긴 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밀고 시작하려는데 안 밀리는 거예요. 사이드 브레이크가 당겨져 있더라고요. 1차 멘붕. 그래도 모닝이라 악세면 밀릴 줄 알았는데 절대 안 밀리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연락하려고 봤더니 연락처도 없는 거예요. 2차 멘붕. 날도 춥고 출근도 급해서 경비실 뛰어갔더니 경비 아저씨가 없는 거예요. 3차 멘붕. 그래도 부재중 번호가 있어 전화했더니 순찰 들고 있어서 5분 걸린다고 해서 기다렸어요. 경비 아저씨 오시고 차 넘버 알려주고 전화가 안 된다, 인터폰 연락 좀 해달라니까 이른 시간이라 인터폰 금지라네요? 응? 시간이 7시가 넘었는데 뭔 소리? 절대 안 된다길래 그럼 몇 호냐고 찾아간다니까 개인정보를 안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경비 아저씨 잘못은 아닌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럼 내가 경비실 문 앞에 차 대놓고 나가지 못하게 해도 괜찮은 겁니까? 아니, 그건 자기 일을 방해하는 거라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일을 그 사람이 방해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제야 호수 알려주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15분 걸렸네요. 찾아가서 차 빼달라니까 알았다고 해서 이제 내려오겠지 하고 시동 걸고 나갈 준비하는데 5분이 넘어도 안 나와요. 그래도 이때까진 인성이 남아있었는데 10분 지나니 진짜 인간의 한계를 느껴버렸어요. 다시 올라가서 진짜 쾅쾅 두드렸어요. 나가요 하면서 아줌마가 나오는데 딱 봐도 자기 출근 준비 다 하고 한 손엔 쓰레기까지 들고 나오는데 정말 이웃 간의 피바람이 괜히 부는 게 아닌 걸 느꼈어요. 여튼 내려오면서 출근 시간 바쁜데 이러시면 어쩌냐고 따졌더니 그래서 오늘은 빨리 준비하고 나온 거라 하네요. 하도 보채서 음식물 쓰레기는 들고 오지도 못했다고 되려 한 소리 들어버렸죠. 뭐라고요? 지금 아줌마 때문에 30분이나 출근 못하고 있는데 지금 장난합니까? 죄송하다 해도 분이 안 풀리는데 그걸 말이라고 해요? 라고 성질내니 그제서야 말이 그렇다는 거지. 같은 아파트 살면서 좀 이해해야지. 이러길래 답이 없구나 싶어서 빨리 빼달라고 하고 내 차에 탔어요. 근데 웬걸? 차로 안 가길래 아줌마 차 빼요 했더니 이것만 버리고 하면서 쓰레기 버리러 가더군요. 진짜 욕이 튀어나오는데 겨우 참고 7시 반 넘어서 겨우 출발. 차 빼는데 35분 걸렸네요. 살면서 또라이는 어디든 존재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 정도까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를 계기로 또라이의 개념이 갱신됐어요. 며칠 뒤 그 차가 주차돼 있는 걸 봤어요. 옆에 주차 공간이 있었지만 이중주차 해버렸죠. 당연히 사이드는 땡겨놓고. 다음날은 교육이 있어서 9시까지 출근이어서 늦잠 좀 잤죠. 이 아줌마 7시 반에 전화 오더라고요. 처음엔 쌩까고 두 번째는 받고 차 빼준다 하고 좀 더 잤죠. 좀 있으니 경비 아저씨랑 올라와서 바로 그 자리에서 경비 아저씨 타박했죠. 전화번호가 없는 것도 아닌데 왜 여기까지 찾아오냐고. 알았다고 내려가시라고 하고선 씻기 시작했죠. 샤워한다고 전화 못 받았더니 다시 올라와서 지금 나갑니다 하고 쓰레기 정리했죠. 다시 전화하더니 쌍욕하면서 견인차 불렀다는 거예요. 제가 당해봐서 아는데 아파트 견인은 경찰 와도 안 되거든요. 잘 됐네요. 그럼 전 천천히 가겠습니다 하고 끊어버렸죠. 5분도 안 돼서 다시 전화 오더니 제발 차 좀 빼달라고. 내려와서 쓰레기 분리수거 다 하고 차 빼면서 한마디 했죠. 같은 아파트 주민끼리 이해 좀 하고 삽시다 라고요. 호돌이의 사이다 툰. 작년 일이야. 지금은 나 21살이고 내 남동생은 20살이야. 솔직히 나랑 동생 사이가 되게 좋아. 남동생이랑 둘이 영화도 자주 보러 다니고 쇼핑도 하러 다니고 내가 남동생을 많이 아끼기도 해. 얘가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하고 19살 때 수능 보기 전에 또 크게 한번 심장에 건전지? 뭐 무슨 기계가 있는데 그거 가는 수술을 한 번 더 했는데 그때 진짜 많이 울었거든. 하여튼 여러모로 동생이 진짜 나한텐 아픈 손가락이야. 근데 내가 대학을 지방으로 왔어. 사실 집 근처 대학교도 붙었는데 과만 보고 부모님이 가라고 해서 일부러 내려온 거거든. 어쨌든 같이 안 살아도 남동생이랑 연락 되게 잘했어. 한 4월달까지만 해도 누나 집 언제 오냐고 그랬는데 얘가 어느 순간부터 연락이 뜸하더니 투사도 아무것도 안 해놓고 내가 전화 걸어도 받지도 않고 걱정돼서 엄마한테 물어보니까 엄마도 모르겠다고. 요새 말도 없어지고 방에서 잘 안 나온다고. 그 말을 들으니까 걱정되는 거야. 애가 성격도 서글서글하고 얼굴도 호감형으로 생겨서 애들이랑 되게 잘 지내던 편이었으니 뭐 친구들이랑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닐 거고 아니면 심장이 뭐 안 좋은가? 아니면 성적이 안 좋아서 진로 걱정 때문에 그런가? 이러면서 엄청 걱정되는 거야. 그래서 하루 종일 엄마랑 전화기 붙잡고 얘가 뭔 일 있는 거 아니냐고 추리를 했어. 그리고 한 달 지났나? 엄마한테 전화가 온 거야. 엄마가 막 울어. 그래서 내가 놀래서 왜 그러냐니까 얘가 누구한테 맞은 것처럼 몰골을 하고 들어왔대. 입술도 터지고 교복 바지도 찢어지고 진짜 심장이 쿵 떨어지는 거야. 어릴 때부터 아픈 애라 엄마 아빠 나 3명이 다 손찌검도 못하고 곱게 자랐는데 생판 모르는 남이 내 동생을 때렸다 생각하니까 피꺼 솟인 거지. 그래서 엄마한테 동생한테 왜 그러냐 물어봤냐니까 말을 안 한대. 그래서 엄마한테 일단 침착하고 내일 학교부터 찾아가 보라고 선생님 뵈라고. 근데 내가 법학과에 다니면서 여러 판례도 듣고 하다 보니까 하나 확실하게 깨달은 게 뭐냐면 녹음을 생활화하자는 거야. 녹음해서 불리해지는 일은 없거든. 그래서 엄마한테 엄마 끽하면 웬만하면 다 녹음해놔. 선생님이랑 얘기한 거 다 녹취하고 혹시라도 가서 얘가 괴롭힘 당하거나 누구한테 맞는 거 보면 신고하기 전에 먼저 영상이나 사진 찍어서 증거부터 잡아야 돼. 다음날 엄마가 선생님 뵈러 갔대. 근데 선생님은 저희 반에서는 아무 일도 없고 애들 다 이제 공부에 전념할 시기라 괴롭히고 이런 일 없을 거예요
라고 하물며 성장기 남자애들이 투닥거리 한두 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고 이랬대. 그래서 내가 그거 녹음했어? 이러니까 녹음했대. 그리고 여름방학이 돼서 내가 집에 올라갔지. 근데 진짜 동생이 내가 봐도 다를 만큼 변한 거야. 나 와도 본체만 취하고 말도 안 하고 밥도 깨작깨작 먹고 누나가 맛있는 거 사줄까? 이래도 반응도 안 하고 놀러 나갈까? 이래도 들은 척도 안 하고 방에서도 잘 안 나오고 방에서 뭐 하나 보면 그냥 잠만 자고 있고 그러다 안 되겠어서 하루 날 잡고 학교를 갔어. 얘한테 간다는 말 안 하고 그냥 산책할 겸 동생이 어떻게 지내나 싶어서. 근데 내가 뭘 본 줄 알아? 내 동생이 분리수거장 앞에서 어떤 남자애한테 그 쓰레기 집게로 막 살 꼬집히고 찔리고 그걸로 머리 맞고 이러고 있는 거야. 근데 내 동생은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푹 숙이고 있고 진짜 머리 끝까지 화나서 가서 한 대 치려다가 순간 증거를 남겨야겠다는 거 생각나서 영상 찍었어. 한 20초 찍는데 이 새끼가 내 동생을 발로 걷어찬 거야. 그때 영상이고 뭐고 핀트 나가가지고 막 소리 엄청 지르면서 내가 좀 성량이 크거든. 진짜 교문 밖에서 지나가는 차도 쳐다볼 정도로 소리 고래고래 지르면서 야! 네가 뭔데 내 동생을 괴롭혀! 막 욕하면서 너 잘못 걸렸다고 내가 온갖 방법 수단 동원해서 빨간 줄 긋게 할 거야 막 이러니까 선생들이 달려와서 나를 말리대? 근데 그 와중에 내가 젊어 보이니까 반말하길래 반말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조용해지더라. 더 빡치는 건 걔를 맞고 뭐라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맞고 뭐라 하는 거에 더 빡치는 거야. 그리고 엄마 부르기 전에 경찰부터 불렀어. 경찰 그냥 동원해서 바로 가야지 발뺌도 못하고 애들 입 맞추게 할 걱정도 없으니까 그냥 바로 경찰분들 불렀어. 그리고 교수님한테 연락했어. 우리 교수님이 법을 배운다고 해서 법을 함부로 오용하지 말라고 남 앞에서 법 운운하는 게 제일 못 배운 행동이라고.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교수님한테 전화하라고 도와줄 테니까 상식에서 벗어나는 행동하지 말라고. 그래서 교수님한테 방학인데도 전화드렸지. 그랬더니 옆에 경찰분 바꿔달래. 그래서 바꿔드렸더니 뭐 이래저래 얘기하시더니 경찰분이 일단 반 애들이랑 얘기를 해봐야 할 것 같다고. 그러고선 애들이랑 얘기를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 남자애가 일진인데 일진인 애가 좋아하는 여자애가 내 남동생을 좋아한 거야. 그래서 괴롭혔대. 겁나 유치해. 반 애들 몇 명이 자기가 증인해줄 수 있다고 나섰나봐. 진짜 다행인 게 내가 경찰 안 불렀으면 학폭이나 징계위원회 열어서 그냥 학교 선에서 끝냈을 텐데 내가 경찰을 불러서 일이 커진 거지. 경찰이 아닌 이상 경찰 쪽으로 넘어가야 하니까 경찰서 가서 걔네 부모 오고 걔네 부모가 죄송하다 그러는데 그냥 무시하고 병원 가서 진단서 다 끊고 치료비랑 정신적 피해보상 청구하고 법적으로 처리해달라고 해서 애들 증언이랑 내가 찍은 영상이랑 병원에서 누구한테 맞아서 생긴 타박상이라고 진료 내린 거 증거 다 토대로 해서 걔 소년원으로 넘어가게 하고 결국 걔 빨간 줄 그어버렸어. 솔직히 내가 경찰 안 불렀으면 100% 학교 내에서 처리한다고 흐지부지 끝냈을 거야. 하여튼 내 영상이랑 친구들 증언이 크게 도움돼서 학교에서도 종합처분 내리고 생기부에도 기록돼서 대학 못 갈 거라고.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선생님이 그럴 일 없을 거라고 잡아뗐다 그랬잖아. 그거 교육부에 신고해서 선생님도 징계 먹었어. 호돌이의 사이다툰. 남자친구랑 결혼 예정이었고 너무 사랑했습니다. 남자친구 집은 남아선호 사상이 엄청 대단한 집안이더라고요.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6년 정도 남자친구랑 사귀다가 이번에 남자친구 집에 인사를 드리러 처음 갔습니다. 남자친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처음 가도 인사를 바닥에 앉아서 받으시더라고요. 좀 기분이 나빴지만 넘어갔습니다. 근데 아무리 며느리 될 사람이라도 처음 보는 자리인데 무릎을 꿇고 앉아있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친구는 양반다리고. 마실 거리도 하나 주지 않으시고 바로 잔소리를 시작하십니다. 여자가 내조를 잘해야 한다 부터 시작해서 여자가 어쩌고 저쩌고 어찌어찌 밥을 차려주셨는데 새로 한 음식이라고는 김치찌개밖에 없고 누가 봐도 이건 예비 며느리를 맞을 상차림이 아니었어요. 거기서 습관이신지 남자친구 여동생과 저한테만 식은 밥을 주시더라고요. 물론 옆에선 남자친구와 아버님은 김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밥 받아서 맛있게 먹고 있고 현타가 왔습니다. 식사를 하는지 마는지 대충 먹고 있는데 아버님이 우리랑 평생 살아야 한다. 그럼 이 집 주겠다 하시는데 그거부터 설교를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는데 대답을 강요하시더라고요. 인생 최고의 모욕감을 느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런 대접받길 원하셔서 키우신 것도 아니고 정말 화가 나더라고요. 딱 3분 동안 참다가 더는 못 참겠어서 숟가락 내려놓고 저 결혼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다들 엄청나게 놀라시더라고요. 남자친구도. 그래서 말을 이어갔죠. 행복해지려고 하는 결혼인데 벌써부터 숨이 막힙니다. 제가 마음의 상처를 너무 받았으니 포기하겠습니다. 이러고 옷 챙겨서 나왔습니다. 남자친구는 지금 2주째 지금 전화 오고 연락 오고 난리인데 저는 그 집안을 보니 더 할 자신이 도저히 없어서 그만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용기 낸 제가 너무 자랑스러워요.